예, 김종훈입니다. 원래 오늘도 현충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대구에서 있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충원 투어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뭐 저녁에 야간에 굉장히 심도 깊은 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38차 현충원 투어에 대한 좀 모객 관련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현충원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썼던 기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돼 가지고 기사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오마이뉴스 법조팀의 기자입니다. 이제 제가 뭐 친일파 관련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제 본업은 법조팀 기자예요. 이제 2022년 6월 달부터 이제 법원, 특히 법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공판 관련된 거를 이제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법조 이야기는 잘 안 했죠. 제 기사로만 보시라고. 근데 이제 뭐 대장동 취재도 오래 하고, 뭐 도이치모터스 취재도 하고, 뭐 김건희 여사의 엄마인 그 최은순 씨가 의정부 지법에서 사지가 들려나가는 거를 뭐 기사 써가지고 뭐 굉장히 크게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솔직히 이제 거의 매주 수원에 갔어요. 수원지법에. 제 이제 주로 출입처는 이제 서초동인데, 수원에 거의 매주 갔어요. 왕복 4시간 걸려서. 왜냐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를 맡았던 이화영 씨가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쌍방울로부터 법카를 유용했다는 그거 비리 의혹, 그리고 쌍방울의 그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관련돼서 각각 300만 불, 5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받고 있는 건데, 작년 여름에 뭐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재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면은 굉장히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재명 대표에게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500만 불 대납을, 그러니까 방북 비용으로 500만 불 대납을 말해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이 내용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알려줬어요. 이게 작년 6월에 있었던 실제 진술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근데 7월 달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7월 특히 말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의 진술을 번복해요. 근데 그 번복되는 과정이 막 정말 복잡했어요. 막 법원 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똑바로 하라고 말하고, 막 변호사들 막 해임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7월 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수기로. 자기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김성태의 회유, 김성태가 전 쌍방울 그룹의 회장입니다. 회유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까지의 과정들이 굉장히 법정 내에서 막 소란이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막 기자들도 학을 떼고, 저도 막 뭐 이러냐, 이런 재판 진짜 처음 보다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년 말 올 초까지에 걸쳐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입장 변화를 계속해서 취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옥중 노트를 제일 먼저 이제 단독 보도해가지고 이제 크게 뭐 엄청 히트를 쳤죠. 그걸 보도를 하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재판 나가서 재판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취재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거의 한 20여 개 이상, 30여 개 가까이 이제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근데 그 수많은 기사에서 지난 목요일 날 쓴 기사가 가장 크게 히트를 쳤어요. 제가 단독 기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독처럼 된 이유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신의 지난 목요일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은, 거의 마지막 공판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가오는 8일 날 오후 2시 반에 검찰에 이제 구형 공판이 예정돼 있어요. 검찰 구형이 뭐냐면은 결심 공판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피고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따른 그 법적으로 얼마나 양형을 받아야 되는지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징역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재판부에게 이 사람은 죄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자리 전에 피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찰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검찰의 주신문이 이루어졌고, 지난주 목요일이 변호인의 반대 신문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옥중 노트를 단독 보도했기 때문에 뭐 여러 일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유에 의해서 구체적인 작업들에 있어서 일어났다는 거는 이미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이미 다뤘죠. 근데 처음으로 그 상황들이 작년 6월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11회부터 19회까지의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걸 직접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듣는데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내용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이걸 또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목요일날 수원지법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한 8시 반까지 재판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반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했었죠. 정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더니 많이 볼 것 같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특히 뭐 이재명 대표가 기사 나가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걸 리트윗 해가지고 뭐 더 많이 봤고, 리트윗 내용이 재밌었어요. 이렇더라고요. 그 리트윗 내용 한번 읽어드리면은, 기사가 한 8시 반쯤 나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9시 반쯤인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발견을 했는데 리트윗을 이렇게 했어요. 트위터에다가.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사건 조작. 구속자들이 검사실 앞 밀실에 모여 연호회에 술까지 마시며 조작질하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이제 리트윗을 이렇게 했는데, 네, 뭐 정말 실제로 이런 얘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쌍따옴표를 쳐가지고 인용을 해서 기사를 썼고, 그 기사가 뭐 양대 포탈을 비롯해서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엄청나게 봤죠.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굳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사가 목요일 날 나가고 금요일 날 소위 말하는 그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현장에 한 10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다 썼습니다. 보도를 다 했어요. 근데 저처럼 요 이화영 부지사 이 내용으로 보도한 데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 재판이 다시 한번 뭐 공전됐고 미뤄졌고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그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다. 이쪽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 이렇게 쓴 1년에 10여 개의 보도 사이에서 제가 밤 늦게 쓴 기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진술을 했다, 요거로 해서 보도했더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금요일 날 지나가고 금요일 날 어젯밤에 그쪽에 이제 수원 쪽에 출입하는 통신사들이 쭉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검찰이 입장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검찰청에서 김성태랑 술 마셨다 이화영 법정 발언에 검찰 명백한 허위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 기사를 쓴 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따로 유감을 표하면서 이제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이제 반론, 소위 말하는 검찰 쪽 반론 기사를 쭉 썼는데, 그러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불리한 증언을 한,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제가 판단할 수 없죠. 그러니까 100% 옳은지 맞은지 이건 모르겠어요. 다만 현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회자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기가 왜 작년 6월에 그 조사 과정 속에서 회유를 당했고, 그 회유 당하고 나서 왜 다시 이거를 번복했는지, 그러니까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가 왜 번복했는지를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굉장히 진솔하게 하더라고요. 그 감정이란 게 느껴지잖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은. 일단은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소위 말하는 검찰의 주장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500만 불을 김성태를 통해서 쌍방울 전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 보냈고, 요걸 통해서 요렇게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경기도 지사 시절에 보고한 것 자체가 동조하는 어쨌든 요런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곰곰이 한 달 동안 생각을 하고 옥중에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월 달에 이런 진술이 있었고, 7월 말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지인들을 만났을 때 옥중에서 입장문을 수기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고, 요게 발표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진술은 검찰에 자기가 회유당해서 그랬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유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충격받은 게 바로 이 지점인데,
왜냐면은 이 진술이 통용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에게는 뭐가 들어가냐? 제3자 뇌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3자.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북한에 가기 위한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검찰 주장대로라면은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500만 불을 대납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 당연히 적용이 되죠. 이거 뭐 엄청나게 중형이에요. 여기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보고 알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검찰 쪽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피고인의 진술이 이게 다시 돌아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자기가 회유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쭉 하는데,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용 테이블이 있다. 그곳에서 여기서 나는 저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김성태, 방용철 등을 다 모아놓는다. 외부에서 두 사람을, 그러니까 김성태와 방용철을 뒷바라지라는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음식도 갖다 주고 심지어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 술도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김성태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했다.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해요. 저는 여러분 이거 듣고서 와 정말 놀랐어요. 정말 술을 먹었어? 그러니까 저도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놀라서 당연히 기사를 썼죠. 아무도 안 썼어. 아무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그러니까 검찰의 주신문 이후에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있었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 이후에 검찰의 제주 신문이 있어요. 피고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좀 당황해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주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목소리가 좀 약간 격앙된 상태로 한 4시 한 40분쯤이었나? 갑자기 첫 질문이 이거예요. 그 술 정말로 마셨어요? 이렇게 정말 물어봐요. 마셨습니다. 하얀 종이컵에 따라줘가지고 마셨어요. 이래. 근데 그러면 술이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검사가. 입에 대니까 소주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술을 마셨으면 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한테 안 걸렸어요?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진정되고 나서 수원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술을 마셨는데 그 냄새나 뭔가 몸에서 남아있는 채취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제 당황해요. 그러면 술은 누가 갖고 왔어요? 쌍방울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김성태 회장이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연어를 깔아놨고, 이게 성찬이었고, 구치소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심지어 회답법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분위기 완전 사이즈죠. 전 이거를 지금 여러분 그대로 읽어드린 그대로 그냥 기사에 정리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정말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썼던 거예요. 물론 검찰에서는 바로 이어서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뭐 민주당 쪽에 사주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실제로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의 구치소에서의 그 대화, 녹취록을 다 그대로 공개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눴던 대화들을 쭉쭉 뭐 이게 보여주면서, 야, 여기서 말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쪽에서 도와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쪽이 뭐냐, 이거 민주당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이화영 부지사는 모른다고 말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이제 이어서 하는데, 아무튼 저는 놀래서 보도를 했고, 그 보도가 뭐 상당히 크게 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심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말 밤을 보내고 오늘 현충원 투어를 하고 왔는데, 이거를 검찰에서 어제 한 밤부터 한 10시, 9시부터 보도가 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제가 이런 공판 현장에서 있었던 보도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인터넷 언론 몇몇 고발뉴스나 뭐 CNB 뉴스 이런 데서 이제 좀 받아가지고 좀 쓰긴 했는데, 아무도 안 받다가 갑자기 이제 경기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원, 말씀드린 대로 뭐 YTN,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다 허위 진술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솔직히 어떻게 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막
재판부를 회피하는 신청을 내고 이게 전부 다 기각되고 막 지연 작전을 펼쳤다는 막 이런 주장도 나오고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여튼 여러 일들이 정말 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진술이 있었고 저는 이를 최대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피고인들끼리 따로 모아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대질신문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심지어 사식으로 연어회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소주까지 연어회랑 같이 거기서 마련해서 그걸 먹었다? 그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공판 현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이를 보도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뭐 가감 없이 보도를 했으니까 검찰에서 나오는 주장도 제 보도에 대해서는 뭐 가짜다 진짜다 이런 말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나온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라는 말로 해서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라는 주장이 이런 식의 보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 1년 동안 4시간에 걸쳐서 왕복 그렇게 계속 다녔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주말마다 친일파들 묘역 찾아다니려 고생했는데 그러면도 본업에는 본업도 저기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법조기자로서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날은 오랜만에 좀 본업도 역할을 그래도 충분히 잘했다. 그 사이에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보도들을 제가 쭉 했었는데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다녔거든요. 수원지법까지 굉장히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다녔는데 그날은 보도하고 나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취재해서 정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가감없이 정리해서 밝혀낸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한 게 여러 시민들에게 회자가 되고 알려지고 이게 또 다른 뭐 디딤돌이 돼가지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오니까 좀 한 번쯤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친일파 이야기 말고 애국지사 독립투사 이야기 말고 제 본업에 대해서 그 취재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